이제는 한국이라는 지옥에서 나갈 수 없는 조니 소말리. 한국을 건드린 소말리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데 소말리라는 이름의 유튜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소말리는 본래 소말리아 출신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패륜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간단하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바로 각 나라의 역사적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그 지역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즐기며 조회수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기간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구독자 수와 수익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철 안에서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일본인을 조롱하거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춤을 추며 일본 문화를 모욕하는 듯한 행동을 일삼았고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지만 현지 경찰은 그에게 단순히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응을 오히려 자신감으로 삼아 더 과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단순히 자극적인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불쾌감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말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각국을 돌아다니며 논란을 일으켰고 그 나라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어느 나라에서도 제재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한국에서 도를 넘고 맙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고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흔들며 한국의 아픈 역사를 짓밟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선 패륜적 만행으로 여겨졌고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역사적 아픔과 그에 대한 민감함을 간과한 채 그저 콘텐츠 제작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벌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는 곧 한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도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회수를 얻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지만 한국에서의 행동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이 불을 지른 곳이 단순한 들판이 아니라 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대한 불씨가 존재하는 숲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도발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깊은 역사적 아픔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말리는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며 촬영을 강행했고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흔들며 비웃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한국 사회는 즉각적으로 들끓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으로 평가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소녀상은 그들의 아픔과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소말리가 소녀상을 조롱하며 우길기를 흔들었던 행동은 단순히 예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경멸하고 전쟁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길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자 잊을 수 없는 식민 지배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한국의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이 이런 감정을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논란을 조회수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콘텐츠가 자유로운 표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패륜적인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벌인 일은 단순히 영상 콘텐츠를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가치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영상이 퍼지자마자 한국인들은 온라인에서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로 가득 찼고 소말리를 한국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에도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사람들은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행동은 단순한 악질적인 유튜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무시하고 그 고통의 상징을 농락한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정의감과 단호한 대응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소말리는 이전에 자신이 다녀간 나라들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유머 소재가 아닌 한국인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금기를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말리는 자신이 불러일으킨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발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소말리는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는 영상으로 이미 한국 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보이지 않고 한국에서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평소처럼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말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을 때 한 한국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카메라를 들이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다. 너의 행동이 다 찍히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은 곧 소말리에게 날아온 강펀치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소말리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충격으로 가득한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방송을 보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채팅창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말리는 곧 다시 일어나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때린 이유를 따지듯 카메라를 계속 들이밀었지만 그 남자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짓을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경고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말리는 이때서야 자신이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만심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내 방송은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다. 내 행동이 다 기록됐다며 오히려 한국 남자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소말리에게 경고를 남기며 돌아섰고 소말리는 그 순간부터 점차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소말리와 한 남성의 충돌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말리의 행동과 그에 대한 한국 남성의 응징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며 이를 화제로 삼았고 한국 내에서는 소말리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국 남자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분노와 정의감이 응축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소말리는 단순히 한 개인과 마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감정을 등에 업은 정의감을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후 소말리와 그의 동료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거리를 활보했을 그가 그날만큼은 당황한 모습으로 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넘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사건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말리가 한국 남자에게 강펀치를 맞은 사건은 그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국 사회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거리 다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말리가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고 우길기를 흔든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며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노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소말리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단순한 무례를 넘어 한국 역사를 모독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말리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기록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의도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며 조회수와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행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상징입니다. 소말리의 조롱은
단순히 한국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넘어 그들의 역사적 고통을 부정하고 그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소말리가 강펀치를 맞은 이후 한국 내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출국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찰은 그의 행동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출국 정지 조치를 통해 그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말리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이용해 조회수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만은 이들이 그의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소말리의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인들의 단호한 반응과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상과 글이 다시 공유되며 세계 각국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의외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소말리가 일본에서도 수많은 기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재받지 않은 과거와 비교하며 한국 남성의 행동이 오히려 일본 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의를 참지 않는다는 말이 일본 내에서도 회자되며 한국 남성의 행동이 정의로운 응징이라는 의견이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동조를 얻었습니다. 소말리는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채널 구독자들은 빠르게 감소했고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논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건드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촉발한 논란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나 전 세계적 논쟁의 소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호한 대응은 단순히 소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은 소말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화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출국이 막힌 이후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그를 규탄하는 시위와 캠페인이 인터넷에 이어졌습니다. 소말리가 조롱했던 위안부 소녀상 근처에는 그의 행위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붙었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유튜버의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건드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상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그의 행위는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전 세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반응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소말리가 일본에서 벌였던 기행들, 미국에서의 논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감행했던 폐륜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그가 단순히 한 국가의 역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명인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에 이끌려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벌인 행동은 그 경계선을 완전히 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호함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며 그것을 조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단호한 태도는 단지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며 그 상징물인 소녀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소말리는 자신의 무지와 경솔한 행동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말리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과거 그의 기행을 방관했던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은 정의를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본 사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에서 소말리를 제지하지 못한 우리와 그를 응징한 한국 남성을 비교하면 부끄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의 여파는 그의 온라인 활동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의 채널은 신고가 이어지며 채널 삭제 위기에 놓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콘텐츠를 보이콧하며 그가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들도 강력히 제재했습니다. 결국 소말리는 가장 큰 생계 수단이었던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동료들마저도 한국 사회의 격렬한 반응을 두려워하며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조사와 더불어 사회적 압박 속에서 소말리는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깨달으며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분노는 단순히 소말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말리가 건드린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과거가 아니라 그들이 힘겹게 지켜온 정체성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더욱 결속하며 소말리에게 단순한 비난을 넘어 자신들이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며 각국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의 행위는 과거의 상처를 조롱한 극단적 사례로 여겨졌고 그가 한국에서 받은 응징은 그동안 그를 방관했던 나라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행동과 한국의 대응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말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국의 아픔을 조롱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의 단호함을 지지했습니다. 소말리의 국적이 미국인으로 밝혀진 후 미국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조명하며 그의 행위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말리가 벌인 각종 만행이 전 세계 유튜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소말리가 일본에서 벌였던 수많은 기행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지되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자국 사회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달리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가 한국에서는 자신감이 꺾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며 부끄러움을 표했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도 한국인의 강력한 대응이 소말리 같은 인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그가 방문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과거 각국에서 일으킨 논란들을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그가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유튜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그의 채널을 강력히 제재하기 시작했고 그가 수익 창출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반응을 보며 자국의 단호한 대응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말리를 응징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조롱 대상이 되었던 위안부 소녀상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았고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를 바로 알리려는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어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며 소말리가 의도치 않게 세계적인 역사 교육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 되었습니다. 소말리 본인은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옹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동료 유튜버들조차 더 이상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그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말리는 스스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떤 구실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적 비판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무너뜨린 다리를 되살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비춰졌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진 경솔한 한마디 그리고 한순간의 조롱이 불러온 거대한 반발은 결코 쉽게 사라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말리는 자신이 선택했던 행동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의 추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상처를 줄 권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강력한 응징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여러 흥미로운 뒷이야기들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에피소드 중 하나는 소말리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직후 그와 마주친 평범한 한국 남성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펀치를 날린 남성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격투기 선수 출신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 드러난 그의 빠르고 강한 움직임은 격투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단순한 직장인이었으며 특별한 격투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평범한 한국 남성도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행동할 줄 안다는 이야기가 더욱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소말리가 이 사건 이후 유튜브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말리 채널은 사건 이후 급격히 구독자가 줄었고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 영상들이 그의 채널 조회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그의 만행을 꼬집는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단순히 소말리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그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는 콘텐츠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소말리 사건이 한국의 역사 문제를 더욱 국제적으로 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도한 도발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채널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말리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그의 몰락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윤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소말리가 스스로 개의치 않으려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소말리가 체포된 이후 그의 유튜브 채널은 결국 삭제되었고 그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말리 사건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고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단지 소말리의 잘못과 응징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기억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책임을 준다. 소말리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을까요? 소말리의 악행이 빨리 멈춰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